경제적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외국인 여성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제 결혼 남성들이 늘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구제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의정부 재활병원 관련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3일 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100m 높이의 물줄기를 자랑하는 연천 제인폭포는 주상절리 절벽과 100만 송이의 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의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출렁다리가 건립되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발하면서 인접한 경기 지역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 북부 사육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와 양돈 농가들이 한숨 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국제 결혼을 한 이후에 폭행이나 경제적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피해를 본 남성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며 국제 결혼을 했지만 아내가 가출하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수천만 원의 결혼 비용으로 경제적 손해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모 씨는 지난 2018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결혼인 만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해 상대도 이혼한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입국 서류가 늦어지면서 한국에서의 신혼 생활은 올해 6월에서야 시작하게 됐습니다. 20개월 동안 매일 전화와 SNS로 사랑을 나눈 박 씨는 막상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처음 2주는 자가 격리를 이유로 부부 생활을 거부했지만 2주 후에도 태도 변화는 없었습니다. 예, 자가격리 끝나고도 화장대를 이렇게 문을 막아놓고 아예 못 들어오게 하고 밥 먹을 때 외에는 아들들하고 대화도조차도 없었고 눈길도 안 주면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에 온 지 3주 만에 옷까지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박 씨가 결혼을 위해 들인 비용은 장모 치료비와 처갓집 생활비 등 3천만 원이 넘습니다. 박 씨는 아내가 처음부터 결혼 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위장 결혼을 주장합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2주 격리하고 1주 집에 있었는데 바깥에 나가보지도 않는 사람이 그냥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나갔을 때는 누가 데리러 왔을 것이다. 박 씨는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주위에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 같이 갔던 신랑 부인입니다. 가출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에 SNS에 다른 베트남 남자하고 뽀뽀하는 사진을 올렸고요. 신랑은 이거를 보고 엄청 괴로워했고요. 박 씨는 국제결혼 알선 업체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업체 측은 위장 결혼을 막기 위해 신분 확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갖고 가출하게 되면 업체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신랑 프로필, 여자 프로필 서로 동의서를 받고 서로 많은 대화를 해보고 좋다 이래서 부모님 집에 가서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확인한 다음에 집에서 결혼 승낙이 떨어지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국 피해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는 것. 하지만 본인이 귀가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국제결혼 표준약관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발생 시 환불받을 수 있는 특약을 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나 또는 이주성 소개, 지인 소개가 됐든 소개를 할 때 반드시 계약서 명목으로 특약 사항을 넣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환불을 해주겠다. 국제결혼 피해센터가 추정하는 피해 남성은 전국적으로 10만 명 수준. 하소연할 곳 없는 국제결혼 피해 남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 집단 감염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이 병원에서 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 병원 관련 확진자는 60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이 병원은 3층에서 5층까지 코호트 격리 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병원 주변 상가 등에선 매일 소독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탄강 일대가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됐습니다. 이 한탄강 주변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관광 명소가 많은데요. 그중 하나인 연천 제인폭포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0m 높이의 폭포가 에메랄드빛 호수 위로 세차게 쏟아집니다. 폭포 양옆으로 주상절리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절경을 이룹니다. 거대한 자연이 만들어낸 한 폭의 그림. 이 앞에 80m 길이의 출렁다리가 설치돼 13일 개장했습니다. 방문객들은 다리를 건너며 폭포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리 밑을 내려다보며 아찔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협곡 아래로 이어지는 산책로도 조성됐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주상절리를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협곡 바닥에 도착합니다. 가까이에서 올라다본 제인폭포는 그 웅장함이 더합니다. 연천구는 지난 2017년부터 예산 87억 5천만 원을 들여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폭포 일대 2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산책로 2.5km와 출렁다리, 주차공간 145면 등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 오는 25일까지 100만 송이 국화전시가 열립니다. 주말 사이 많은 방문객이 제인폭포를 찾을 것으로 예상해 연천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1단계라고 하지만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라든지 그리고 2m 이상 그 거리두기 그리고 폭포로 내려갈 때는 100명 제한으로 저희가 충분한 거리두기를 이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인폭포 공원화 사업은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연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제인폭포가 지역 대표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 양돈 농가에서 사육 중인 모든 돼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 수습본부가 경기와 강원 북부 및 인접 14개 시군의 양돈 농가 358곳에 대해 ASF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중수부는 앞서 지난 9일 경기와 강원 지역 양돈 농가 1288곳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도 ASF 의심 돼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수부는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 돼지와 분뇨, 차량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 위기로 인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좋은 공연과 전시회를 찾아보고 또 직접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역 내에서 여러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일과 16일 이틀간 양주 별산대 놀이마당에서 제14회 양주예술제가 열립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돼 실시간으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데요. 위로보 양주를 주제로 지역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체험 등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은 오는 18일까지 양주의 숨은 그림을 찾아서 전시를 개최합니다. 움직이는 그림을 감상하고 주어진 미션을 풀면서 누구나 장욱진 예술세계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는데요. 안전한 관람을 위해 10명 미만의 인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입장하고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포천시는 전국민 대상 관광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포천의 자연 경관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작품, 여행하기 좋은 주요 관광지와 음식 등을 담은 순수 창작 영상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입상자 1등에게는 30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제공되고 수상작들은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위촉장 수여와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촉된 의원들은 다음 달 중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결의문을 채택합니다. 또한 임기 만료일인 오는 내후년 6월 말까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와 공동협력하고 릴레이 정책 토론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 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합리한 제도와 권한 배분 문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12일 양주시의회는 양주시를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경기도 12개 시군이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대기 배출업소가 밀집한 북부의 주요 지역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의회는 양주의 고형 연료 제품 발전 시설 등 700여 개의 대기 배출 시설이 존재하고 양주시가 OECD 회원국 도시 중 대기질 나쁜 도시 100위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경기도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년 9개월을 끌어왔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이 오는 16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7월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을 1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 매각합니다. 매각 대상 물품은 귀금속 336점과 명품 가방 73점 등 총 500건입니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개인 입찰로 입찰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됩니다. 이번 압류 물품 온라인 공개는 국내 처음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유치원생의 생태학습 체험을 위한 비대면 곤충과학교실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유치원생은 장수 풍뎅이 암수 사육 세트를 받아 집에서 직접 길러보며 영상을 통해 곤충 사육 방법 등을 배우게 됩니다. 도내 유치원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2일까지 선착순으로 200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0 온라인 경기 곤충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의정부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올해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등 3개 분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의정부시는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을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상반기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고 외식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심식당 4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안심식당은 음식국자로 덜어먹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음식점입니다. 시는 지정업소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 요건 불이행 시 안심식당 지정 취소 등 사후 관리할 방침입니다. 독립야구단인 연천 미라클이 오는 17일 연천 선곡 베이스볼 파크에서 공개 선수 선발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직 프로 선수와 고교 대학 선수 출신, 해외 대학 리그 선수 출신이며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우수 선수로 선발되면 숙식과 훈련비가 지원되며 팀에 합류해 내년 시즌을 준비하게 됩니다. 미라클은 연천군의 후원을 받는 독립야구단으로 지금까지 7명의 프로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